채널 처음 오픈하면서 찍었던 전환사채 두 편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데, 이게 장비도 좀 없었고, 그리고 편집도 안 돼서 그냥 올린 거라 재촬영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더빙도 새로 하고. 일단 전환사채의 정의부터 알아볼 건데요. 전환사채의 정의는 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을 하는데,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회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어, 유상증자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부채 계정이고, 주식을 발행하는 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회사채와 자본을 증가시키는 중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조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채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이해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전환가의 개념입니다. 전환가는 회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전환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 액면이 10,000원인데 지금 발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발행 시점의 주가, 한 달 평균 주가가 전환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00원이라면 5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가가 2,000원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10,000원이고. 근데 이게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통상적으로 리픽싱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걸 전환가의 조정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리픽싱 되지 않고, 주가가 내려갈 경우에, 예를 들면 주가가 한 달 평균 주가가 뭐 1,000원으로 빠졌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리피싱 됩니다. 전환가가 조정돼요. 그래서 1,000원으로 전환가가 조정이 되면, 원래는 전환가가 2,000원이었을 때는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 5주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 전환가가 1,000원이 됐기 때문에 10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게 전환가의 조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환가가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는, 보통 발행가의 7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전환사채가 있고, 요즘에는 정관을 통해서 액면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리픽싱을. 그래서 계속 빠지더라도 액면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오를 경우에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산정되게 됩니다. 발행 시점에서 2,000원이었다가 주가가 빠져서 액면가가 500원이라면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전환 시점에서, 보통 전환 시점은 조기상환 청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통상적으로 발행 후 1년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실행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발행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통상적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하면 이제 시장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리고 전환사채도 회사채이기 때문에 액면이자율이 붙어 있어요. 그 액면이자율은 그 이자소득이 원천 징수되고 나서 지급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회사채긴 하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게 전환사채고, 그리고 그 전환의 조건 중에서 전환가와 그 다음에 전환가의 리픽싱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고,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발행 후로부터 1년이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만기는 뭐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상환 청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1년 후에 내가 회사에 전환 청구를 안 하고 회사에 사채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사채 정의에 관한 내용이고, 이런 전환사채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시장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일단 유상증자된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날 수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날 수 있죠. 근데 전환사채는 아예가 막혀 있다는 게,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면 첫 번째는 리픽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환가가 조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리픽싱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채 원금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는 확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가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회사채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냥 사채 원금과 이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회사채이거나 아니면은 그 만기에 이자하고 원금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전환사채는 주가의 상승분의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현대자동차나 뭐 한전이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아주 우량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한계 기업의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나지 않고 시장에서 조달은 해야 되고 뭐 이런 한계 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대부분 전환사채로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할 위험이 있으면 1년 그 조기상환 청구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거나 또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으면 전환사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환이나 아니면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후에 회사가 상폐되거나 망할 위험이 있는 회사에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리픽싱 조건을 잘 살펴서 리픽싱이 전환가에 얼마까지 리픽싱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주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해서 이익을 확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환사채가 발행된 회사는 대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환사채 투자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인데, 전환사채 물량을 받으면서 미리 전환사채가 발행 시장에서 전환사채를 회사에서 발행하는 시점에서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된 거를 유통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면서 동시에 대주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하거나 주식선물 매도를 하면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차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매도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 차입을 대주를 통한 공매도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법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대주 없이 공매도할 수 있어요. 법으로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익 거래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환사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상장사 전환사채는 통상적으로 상장사가 직접 그 증권사나 자문사나 아니면 운용사에 이제 자기네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거니까 물량이 얼마큼 되고 그만큼의 물량이 니네 얼마큼 들어올래 라고 해서 보내면 그 물량만큼을 증권사는 다시 리세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모시장에서 발행되는 게 전부고,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량이 개인들한테 배정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문사나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그 전환사채 중에서 상환할 수 있거나 조기 상환 청구 기간이 남았거나 아니면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남은 전환사채의 경우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 이거를 기다리지 않고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환사채를 사서 만기까지 홀드했다가 만기까지 가져가다가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가져가다가 조기 상환 청구를 하던가, 이럴 조기 상환 청구를 하려고 전환사채를 매매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상장시장에서 매도하려고 전환사채를 매매하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사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간 이후에 시장에서 전환해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전환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면 발행된 전환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환가 인근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올라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나 요즘은 신기술 투자금융이라고 해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 상장사 주식이 아니면 금융수익으로 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신기술 투자 금융업자가 설립한 신기술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금융 상품, 예를 들면 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유가증권 투자에서 차익이 남기거나 아니면 비상장이거나 아니면 그 전환사채도 사모펀드하고 다르게 금융사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비과세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 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장사 전환사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틱이라든지 이런 믿을만한 일임형 회사들을 통해서 전환사채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금 문제는 따로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되지 않고 2천만 원 이상부터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있죠. 2천만 원 이상부터는 종합과세되고 있고,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항목과 합산해서 과표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5억 이상이면 46% 가까운 세율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46%의 세율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세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과세 될 수 있는 거나 분리과세 되거나 아니면은 양도소득으로, 우리 비상장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도 비과세지만, 비과세되거나 또는 상장사에서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장점 중에 하나가, 전환해서 매각하더라도 차익에 대해서 상장사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정 지분이 넘어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상품을 투자를 할 때 비과세되거나 또는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아니면 분리과세되거나 이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를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아무리 그 주가가 빠져서 그냥 원금 아래는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면 사채권의 상환 철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디폴트가 나면은 아무리 회사채라도, 대우 사태 때나 하이닉스도 같은 큰 회사들도 망했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했을 때. 99년도 2000년도에 그 IMF 때 대우가 망했을 때 대우 사채가 대거 디폴트가 났죠. 물론 이제 나중에 몇몇 회사들은 그런 회사채들이 다 상환이 됐지만, 일단 회사가 망하게 되면 사채권이 상환 청구 불가능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그리고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환할 수도 없고 원금을 청구해도 회사가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1년 안에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도래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지급불능이 빠질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위험이 있는 회사는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이런 장점과 투자 시의 유의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별도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